자, 오늘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런 표현 썼거든요. 파란색 풍선하고 빨간색 풍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빨간색 풍선이 최대한 팽창했어요. 그런 날이고 그렇다 보면 파란색 풍선이 밀릴 거 아니에요. 한 공간에 있으니까. 대신에 그 응축력이랄까 이 폭발력은 훨씬 커진 상태를 갖고 지금 방송하는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법원이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정지 그래서 총장 직무 복귀하는 그래서 뭐 뉴스들이 윤석열의 출근길을 1시간 근무하려고 나오냐 이 찌질한 놈아 진짜. 그 노문 취소고요. 찌질한 분화. 근데 지난주부터 보수 쪽 패널들이 아마도 무슨 어떻게 인식의 공유가 됐는지 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추미애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뿌렸어요. 근데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것의 일부 인용, 지금 일부 인용이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직무 배제 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대 기의 싸움으로 보면 기분 나쁘고 기가 죽는 건 맞죠. 그런데 딱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 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예상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런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인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의하만 제대로 된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들이 포함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이게 마치 저쪽에서는 무슨 승리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쪽에 보면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깊은 분석을 최민희 의원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쨌건 뭐 윤석열을 손을 들어줬다 말다 이런 걸 떠나서 되게 그렇게 인용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윤석열의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는데 사실 이거는 법무부 장관 사표랑 연관이 있는 거죠 지금. 차관 사표랑.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사표랑. 몇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서 우선 대검의 조남권 차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제예요.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또 뭐 이 윤석열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악재로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보수 언론의 여론 조작, 공작 뭐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준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검의 그 차장이 얘기한 것은 그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할 때 하나회에 동의 구하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경찰이 도둑놈의 아지트를 급습할 때 그 아지트에 의논하고 급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검찰 개혁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면 뭐 그 대검 차장의 얘기는 그냥 검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찰위원회도 거기에서 이수정 씨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꺼번에 하나씩 풀자고요. 네, 그래서 그 감찰위원회 보세요. 이수정 씨는 국힘의 경선위원이에요. 중요한 당직이죠. 그러면 감찰위원회의 위원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이거 그 재척 사유잖아요. 예, 중립성 위배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아까 판결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 차관이 그만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원장이 될 수도 있는 대리를 할 수도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월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절차상으로 윤석열 총장이 연기 요청을 했어요. 준비하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주고 또 하나는 그 차관이 그만뒀으니까 차관 인사를 새로 하고
12월 4일 날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절차상의 의미가 있었던 건 법무부 차관이 사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원회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원래는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하고 장관 지명한 검사 2명하고 장관이 이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한 명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화력이 나온 날이에요. 오늘이.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막 그 윤석열에 대한 징계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검 차장이나 나 이거 차관 못 해먹겠다라고 나가는 사람이나 결국은 검사예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어제 이 오늘 방송의 썸네일을 징계 결과가니 법원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원래 썸네일은 검사는 검사다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냥 결국은 검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활약이 오늘까지 끝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푸나님의 저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오늘 판결을 맡았던 판사의 성향 분석까지 했어요. 협박이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의 법원 판결까지 그 검찰과 윤석열과 보수 세력과 언론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소위 동반태진론, 그 윤석열 쪽 총장 쪽이 걷어찼죠. 예, 동반태진론의 프레임, 뭐 악취 프레임, 별의별 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미애 장관 벼랑 끝 프레임.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에게 백척간두 진일보. 네,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저력과 길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추미애 장관 쪽은 보세요. 지금까지 혼자 싸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관 임명은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네,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12월 4일 날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차관이 없어도 되죠. 그런데 차관 임명을 추진하겠다. 법무부가 그렇게 알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께 뭐 차관 임명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따가 이제 그 정치적 이야기는 다시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았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법원이 윤석열 직무정지는 잘못됐다라든지 감찰위원회가 사실 뭐 친검찰 쪽일 수밖에 없는 감찰위원회가 이거 잘못됐다라든지 하는 걸 갖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아이고 무셔라 징계를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나올수록 이쪽은 아직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나올 카드 예를 들면 나중에 국회 공수처까지 나는 그게 한결로 갈 거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일날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린다면 저는 100% 윤석열 해임이라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중간한 결정을 하게 되면 정직이나 감봉하려고 정직시켰냐라는 이야기 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레임에서는 이게 해임된 사안이다라고 저는 징계위원회에서는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낼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뭐 앞에 이렇게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연락해서 들어봤을 때 어떻게든 지금 대통령께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게끔 아니면 민주당에서라도 뭔가 건떡지라도 하나 만들려고 저쪽에서 난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180석이 뭐 하고 있냐 되게 답답하고 무능해 보이고 이런 것도 맞지만 실제로 이 내막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 저쪽이 지금 안 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건떡질 줘야 그걸 갖다가 막 또 프레임 전환해갖고 뭔가 할 텐데 못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이 겉으로 보일 땐 답답해 보이지만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근데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도 가서 좀 더 압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그 유시민 그 노회찬 전 의원님의 그 저공비행 8화 편을 봤어요. 거기가 법조마피아해서 그 조국 전 장관님이 나오셨던 편인데 와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그 8년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팠던 게 이런 엄청난 희생을 이미 다 감수해야 될 그런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뛰어드신 거 보면서 와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미연 판사의 결론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판사도 쫄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사찰 문건에 보면 어떤 판사는 여론에 민감하다,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론에 휘둘린다는 거 적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 상태이거든요. 중앙지검에 조미연 판사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좀 검찰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수사를 더 당할 수도 있는 이분도 일개 개인일 뿐이에요. 추미애 장관도 일개 개인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오늘의 판결이 본안 징계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맞죠. 예. 네, 내용상으로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4일로 연기되긴 했습니다만 2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직무정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요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사 사찰권 등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았다고 해요. 네. 그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 직무정지를 할 만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마치 추미애가 진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인용될 거다라는 보도 경향이 95%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인용될 텐데 인용되면 추미애는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의 선상에서 보면 이걸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막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차관은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면 좋겠죠. 예. 그죠? 비검사 출신으로. 네. 검찰총장도요. 그 오늘 그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에서 들어보니까 검사 출신 아니어도 되던데. 네. 그러니까 그쪽 경력이 15년만 있으면 누구나 검찰총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윤석열 싹 쳐내고 오늘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법무부 차관의 황희석이나 검찰총장의 최강욱 임명하자. 그럼 검찰 개혁 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저도 뭐 내용상으로 좋네요. 속이 시원하네. 그냥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그 말만으로 시원한데요. 근데 그 저 김성희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최강욱 대표가 검찰총장 임명하면 국회의원직을 택할까요? 검찰총장직을 택할까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택할 것 같다던데. 국회의원 택하죠. 그런가? 네. 4년이 보장돼서? 4년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훨씬 사실 일하기로 마음 먹으면 많은 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오후 시간에 많은 분들이 속이 터져가지고요. 그 댓글창에 어떤 방송에도 안 들어와. 막 자기들 이야기만 막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근데 그게. 네. 그럼요. 아니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 대법원 최종 그 판결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막 영화에서처럼 윤석열 딱 차에서 내리는 걸 보는데 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그 장면도 되게 흑역사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흐름상 그 감찰위원회라든지 법원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저쪽 결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사실상 마지막 살아있는 어떤 기득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들끼리는 자기들 편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느낌. 그 느낌까지가 오늘의 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군부 독재가 종식된 건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가 아니라 하나회를 해체했을 때 군부 정치가 종식된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검찰 내에 일정 사단이 군부의 하나회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사실 검찰 속에 존재했는데 그 조직이 박근혜 탄핵을 법적으로 주도하면서 사실 박근혜 탄핵이 법적으로만 된 게 아니거든요. 탄핵은 행상 책임, 국회와 촛불이 한 거고. 태도. 예, 근데 이후에 형사법적 책임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하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다. 그런 착각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정치권의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편승해서 마치 군부의 하나회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듯이 그 일정 검찰 내의 사단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고 네. 그 착각을 뒷받침한 게 언론이고 그리고 정말 무슨 일 하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킬 것도 아니면서 저러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군부 하나회의 자리를 차고 들어갔던 검찰 내의 특정 사단, 사조직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둠의 주류의 교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은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임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그 홍영표 의원이 오늘 한국일보에 인터뷰한 걸 가지고 또 언론이 막 제목 장사하던데 홍영표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공수처가 설치되고 그리고 검찰 그 총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도 된다예요. 근데 그것만 톡 잘라서 그런데 앞부분 빼고 물러나도 된다. 그래서 친문 핵심에서 최초로 뭐 추미애 거취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써먹더군요. 예. 그런데 공수처가 구성되고 검찰총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뭐 정말 추미애 장관은 잘하셨고 예. 그 잘한 성과를 안고 그만두셔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난에 안 속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게 뭐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돌리자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이해찬 대표님 만나 뵀던 게 되게 큰 저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셨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한 분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대 때 내가 했던 고민 딱 하나였다 하시면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가 그때 당시에 내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 하나밖에 없었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권력도 바꿀 수 있고 물론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해체되어가는 과정 보고 아까 하나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역사로만 접한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역사를 바꿔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계속 의지하고 저도 뭐 열심히 목소리 내고 공부해야겠다 이게 확 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이 말씀이 정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일 분노스러웠던 건요. 어제 이완규가 한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 탄압받고 있다를 윤석열 변호사가 해.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지금 구도상으로 자꾸 저쪽에서 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쫓겨난다 이렇게. 그 프레임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먹히는 프레임이에요. 언론이 힘을 실어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혼자 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은 결국 12월 23일 날 깨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12월 23일 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예. 선고가 상식적으로 나오면 저건 그때부터 박살을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검찰 제일주의 그리고 대호 프로젝트가 일부에서 작동하면서 어이없는 이유로 대통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편은 봐주고 자기 가족은 봐주고 그다음에 소윤의 형은 봐주고 이런 의혹들 반대로 자신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던 조국 가족은 정말 가족을 풍비백산 정말 가족이 풍비백산 됐잖아요. 풍비박산. 풍비박산 될 정도로 탄압적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그런데 처음에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씌웠다가 기소조차 못하고 사실 이걸 인정을 안 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하에 개인적 보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사는 검사다. 그래서 윤석열이 준 교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와도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을 제외하고 나면 그건 우리의 상징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는 것이 없는 상태. 특히 검사라면 더군다나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는 검사다인데
이번에 그 4일로 연기된 것 중에 차관 문제도 있겠지만 윤석열 측이 연기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방어 준비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받아줬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기회도 안 주고 막 밀어붙이는 게 되냐. 근데 네. 추미애 장관이 꺼낸 카드가 예상치 못했던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허둥지둥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 그 푸나님의 통찰력에 내가 놀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쓰고 있는 쪽, 막느라고 이런 쪽, 기득권 전체를 이렇게 동원해야 되는 거랑 추미애 장관 혼자 팩트를 가지고 대응하는 거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추미애 장관 혼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해서 다른 대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가